자, 오늘은 40대 직장인 초보 투자자인 김투생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40대 직장인이자 초보 투자자인 김투생 씨는 그동안 회사 일에 바빠서 재테크는 이제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사셨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내 하나, 그다음에 아이 하나 먹고 사는데 풍족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모자람은 없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득 돌아보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가진 건 수도권의 전세 아파트 하나고, 그 중에서도 한 이 정도 부분은 은행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건 아니지만 뭐 나름 치열하게 살아온 삶에 비해서는 솔직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이기는 하죠. 이 아이가 점차 커가는 상황에서 근로소득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벌이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이제는 회사 일에도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자 본격적으로 좀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고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던 찰나에 소위 이제 동학 개미 운동에 열풍이 불면서 주위의 선후배들이랑 아니면 동료들이 모두 이제 모이기만 하면 주식 얘기를 하니까는 본인도 모르게 주식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지켜보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싸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덜컥 삼성전자를 한 1,000만 원 정도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매수 이후에 한 10%가 상승을 해서 100만 원 수익이 났죠. 100만 원 수익이 굉장히 기쁘면서도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너무 뒤늦게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쉽고, 타팀의 이 부장은 이 시젠을 매수를 해가지고 나는 100만 원 정도 수익 날 때 2배 이상 수익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나도 모르게 속이 쓰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익으로 자신감이 생긴 김투생 씨는 삼성전자 이외의 주식을 이제는 사서 조금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주식 카페와 그 다음에 뭐 근투생 같은 유튜브를 좀 보면서 공부를 좀 했었었는데, 카페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 투자를 해야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던데, 유튜브 기법 강의를 좀 보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을 통한 차트 매매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고 쉽게 수익을 내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이에 근투생 씨는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 투자를 통해서 종목을 선정을 한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통한 차트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하겠다 하시면 2번. 박성희님 가치 투자하시고, 박성현님, 초이초이님 1번 하시고, 그 다음에 차재만님도 1번, 인건빵님도 1번, 슈슈님 1.5, 통키님 2번.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의 차이를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목표가 다릅니다.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거에 목표를 갖고 있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종목보다는 매매 시점을 포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분석 대상을 그 종목의 내재 가치를 보고서는 분석을 하는 반면에,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 자체를 보고서는 분석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내재 가치를 파악하는 반면에,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차트를 통해서 가격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시장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는 반면에,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시장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고 하면은, 주식 가격은 기업의 진정한 가치, 거기다 플러스 기업의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가들은 기업의 내적, 그 다음에 외적 상황을 분석을 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적다고 하면은 이때는 바로 매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반면에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크다고 하면은 이때는 매도로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통해서도 투자별로 다양한 내재 가치가 산출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재무제표를 속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발표가 되고, 이 재무제표를 갖고서는 분석을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단기간에 분석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겠죠. 자, 반면에 기술적 분석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주식의 내재 가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주가의 흐름이라던가 거래량, 그 다음에 패턴 등을 이용해서 매수할 종목과 매수 시기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주가와 거래량의 시장의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
주가의 변동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종목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차트만 보고 매수 시점과 매수할 종목을 바로바로 선정이 가능하고 또 그런 종목들을 3개, 4개, 5개, 10개까지 이제 막 단타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을 본다고 하면은 과거 패턴이 그대로 미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또 차트 해석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변동에만 주목을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왜 여기서 이런 변동이 나왔는지 그 변화의 요인을 분석할 수가 없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론적인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본인 성향에 따라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싣고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 분석과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발견했다고 치자고요. 아무리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우상향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술적 분석 전혀 없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업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반대로 기본적 분석을 잘못해서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우하향하는 종목을 선정했다고 치자고요. 자,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제 현대 투자 이론에서는 매매 시점보다는 자산의 배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더 그런 게 중시되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은 적극적인 자산 배분이 어렵고 또 하루하루 시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성장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적당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물어본 대로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 투자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통한 차트 매매가 중요하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둘 중에 꼭 어느 것을 선택을 해서 나는 가치 투자만 해야지 뭐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매는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 분석을 전제로 해서 좋은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장황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나는 직장인이라서 기술적 분석은 좀 어렵다, 기본적 분석이 더 쉽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장기 투자나 중장기 투자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 투자를 모르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매매하실 때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애로사항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술적 투자는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기술 투자를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게끔 많은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어느 한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지 마시고 둘 다 아우르는